자, 유닛 2, 7번 프린트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7번이랑 28번은 이제 계속 풀고 있는 미식햇반 유형 중에서 나이에 해당하는 유형인데 바닥 풀려고 미리 글을 써놨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딸의 나이의 합은 56살이고 20년 후에는 아버지 나이가 딸의 나이의 2배가 된다. 그럼 이제 현재의 나이를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28번도 현재 누나의 나이를 구하는 것도 현재의 나이를 구한다라는 것에서 일단 세모 표시를 해놓고, 왜냐면 몇 년 뒤의 나이를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시기가 언젠지 중요합니다. 일단 현재 아버지의 나이와 딸의 나이를 각각 X살, Y살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식 단계에서 표를 그리면 아버지 나이가 현재 X, 그 다음에 20년 뒤에는 20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딸도 현재는 Y살, 20년 뒤에는 Y 플러스 2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식 하나가 등장합니다. 현재 나이를 둘이 더하면 56이 등장합니다. 56. 맞죠? X 플러스 Y는 56이다. 그 다음 밑에 것도 이제 잘 보면 20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딸의 나이 2배가 된다. 그러니까 딸의 나이를 2배를 했더니 아버지 나이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X 플러스 20 이거는 Y 플러스 20의 전체 2배다. 이렇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괄호 반띵해서 연립 방정식이 등장했습니다. 식 세우기 끝. 그럼 이제 헷 단계 가보겠습니다. 헷. 자, 여러분 일단 니은을 정리해야겠죠. 니은을 정리해 봅시다. 니은을 정리하자. 니은을 정리하면 x 플러스 20은 2y 더하기 40이 됩니다. 그러면 이항하면 x 빼기 2y가 22항에서 20이 됩니다. 그러면 요 새로운 식을 디귿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이제 x를 소거할 수가 있겠죠. 요식 이렇게 있으면, 자 그러면 기억에서 디귿을 뺍시다. 아이고요. 펜으로 바꿀게요. 펜. 자, 기억에서 디귿식을 변끼리 빼자. 그러면 3y가 56에서 20 빼면 36이죠. 따라서 양변 3으로 나누면 y 값이 12가 등장합니다.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둘의 나이 합이 56이라 했으므로 x 값이 44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기억식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기억식에 대입을 하면 x 값이 44가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핵 단계니까 x 값은 44, y 값은 12다. 요것만 적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44살, 딸은 12살 이렇게까지 적어주어야 됩니다. 자, 28번 가겠습니다. 28번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이제 현재 누나 나이와 동생의 나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나의 나이 X살, 그 다음 동생 나이 Y살 이렇게 세팅하겠습니다. 그러면 5년 지나면 X 플러스 5, Y 플러스 5 각각 이렇게 되겠죠. 식 단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누나 동생 나이 합하면 X 플러스 Y가 34 하나 등장했고,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5년 뒤에는 누나의 나이가 잘 읽어야 돼. 누나의 나이가 동생의 나이에 2배보다 7살 적어진다. 그러면 2배 한 다음에 7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나의 나이 먼저 적으면 누나의 나이가, 잘 봐요. 제가 말하는 거랑 펜 움직이는 거랑 누나의 나이는 동생의 나이에 2배보다 7살 적어진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여기에 니은 이렇게 중괄호 반띵을 하면 이제 식도 완성이 됩니다. 이제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꿀팁 알려드릴게요. 꿀팁. 지금 우리 구하는 게 뭐죠? 구하는 게
아까 위에는 아버지와 딸의 나이를 다 구해야 되는 거였고, 지금은 현재 누나의 나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누나의 나이를 뭘로 정했죠? 그렇죠. X살이라고 정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Y를 소거하면 X 값이 바로 나오겠죠. 이게 꿀팁입니다. 그래서 Y 값을 소거해보자. 이게 꿀팁입니다. 굳이 동생 나이까지 구할 필요가 없다. 동생한테 미안하지만 동생 나이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을 정리해 볼까요? 대입해야 되니까 기억을 정리하자. Y는 34 빼기 X 이렇게 정하면 디귿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귿을 니은에 대입할게요. 디귿을 니은에 대입하자. 대입해라. 네. 그러면 x 플러스 5는 2에다가 여러분 y는 34 빼기 x죠. 그럼 y 플러스 5는 39 빼기 x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분배법칙 쓰면 이제 78이죠. 39 곱하기 2가 빼기 2x 적고 빼기 7. 그러면 간단하게 적으면 71 빼기 2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이항하면 3x가 66이 되면서 x값이 22가 됩니다. 아, 누나 나이가 22살 이렇게 바로 나왔다 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맞죠? 굳이 동생 나이까지 구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 문제 가봅시다. 이 수학책이 있는데 문제가 닭과 토끼 이렇게 있습니다. 다리를 세어보니 272개다. 닭과 토끼는 각각 몇 마리인가? 여러분 간단하게 가볼게요. 간단하게. 일단 미단계. 닭 X마리 있다 칩시다. 토끼 Y마리 있다 칩시다. 맞죠? 그럼 이제 10단계 바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총 몇 마리 있다 했죠? 100마리 있다 했죠? 그러면 이제 마리 관점에서는 몇 마리냐? 내가 총 마리수를 보면 이제 x 플러스 y가 100이다. 이게 한 개 등장하겠죠. 자, 여러분 닭 다리 몇 개입니까? 치킨 시키면 닭 다리 몇 개 와요? 2개 오죠. 그럼 뭐 2개. 그 다음에 토끼 다리 몇 개죠? 그냥 토끼 어떻게 생겼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 앉아 있는 거면 토끼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네 개. 맞죠? 왜냐면 토끼가 이것도 그려야 되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빨리 그리느라. 자, 그래서 토끼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여기가 이제 앉아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뭐 파닥파닥 달려갈 때 이렇게 달려가겠죠. 달려갈 때 다리입니다. 다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리 개수. 맞죠? 4개입니다. 4개. 그림은 잊어주세요. 자, 그래서 4개가 됩니다. 토끼. 다리 개수가. 근데 이제 다리를 반띵할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세자. 토끼도 둘 중에 하나만 세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세면 이것도 반띵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X마리의 다리 개수가 2X개, Y마리의 다리 개수가 4Y개 이렇게 되는데 그냥 다리의 반띵을 세자 이거죠. 그러면 2X의 반띵은 X, 4Y의 반띵은 2Y. 그럼 반띵 다 더했으니까 272의 반띵이 되겠죠. 136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세웠더니 이렇게 중괄호 반띵, 기억, 니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괜찮죠? 예. 자, 토끼 다리는 4개입니다. 닭다리는 반드시 2개입니다. 2개가 뭐 2개보다 많다면 치킨 시킬 때 이제 기분이 좋겠죠. 자, 그렇습니다. 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다리 개수를 셀 수 있다. 그럼 이제 몇 마리인지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 바로 풀면 되겠네요. 시끝 해 단계가 해 단계. 자, 그럼 니은에서 기억을 뺍시다. 니은 빼기 기억. 니은 빼기 기억. 그러면 2y 빼기 y니까 y 값이
36 바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식에 대입을 하면 둘이 더해서 100이 돼요. 그러면 이제 64가 되겠죠. 뭐가? x값이. 따라서 x값 64, y값 36이 등장합니다. 그럼 몇 마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몇 마리냐고 물어봤으니까 따라서 64마리. 그 다음에 36마리.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수진이와 다빈이는 수직선 위의 원점에 각자의 놀이말을 두고 규칙에 따라 놀이를 했다. 자, 여러분, 일단 이런 거 보면 상황부터 이해를 잘 하면 좋은데, 일단 규칙 읽기 전에 상황부터 잘 읽읍시다. 일단 등장인물, 수, 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직선 위, 원점에 각자의 놀이말을 뒀대요. 그럼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쫙 있겠죠? 수직선이. 맞죠? 원점이 이 빵을 의미하는 점이죠. 0을 의미하는 기준이 있는 점. 여기에 이제 수 있고 다 있고 이렇게 수진이와 다빈이가 있대요. 그럼 규칙에 따라 놀이를 했는데 동전을 20번 던진 후에 이제 수진이와 다빈이의 말 사이의 거리가 32였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밑줄을 다른 색깔로 할게요. 동전을 20번 던진 후 거리가 32였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 뒷면이 몇 번 나왔냐? 구하는 게 별로 없죠. 밑줄 치니까. 그래서 긴 문장을 이제 필요한 거 쏙쏙 빼내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무튼 이제 규칙을 읽어봅시다. 규칙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동전을 던지고 말을 이동한다. 규칙 1. 자, 여러분 지금 잘 보면 독특한 점이 있는데 뭐가 독특하냐? 수진이 관점, 다빈이 관점 달라요. 아, 뭐냐? 규칙 1은 수진이만 움직이는 거고 규칙 2는 다빈이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수진이는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양의 방향이면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이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을 이렇게 샥 생각하면 되겠죠. 안 헷갈리게. 그 다음에 규칙 2. 동전이 뒷면이 나오면 다빈이의 말을 이제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여러분 음의 방향은 수직선에서 왼쪽이죠. 그래서 샥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죠. 아, 요런 느낌이구나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가 원점이 의미하는 수가 0인데 그냥 일반적인 수에서 보면 보세요. 0인데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4예요.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3과 4까지의 거리 플러스 4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오케이. 절대값 마이너스 3 더하기 절대값 플러스 4 해서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0이 없고 이제 여기가 뭐 플러스 4 있고 여기가 플러스 9가 있대요. 그러면 요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죠? 5가 되겠죠. 자, 이것도 어떻게 구하냐면 쉽습니다. 밑에 거는 플러스 9에서 플러스 4를 빼요. 절대값을 씌워요. 그럼 5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위에 거는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3 뺀 거를 절대값 씌워요. 그러면 얘가 7이 되겠죠. 아, 그래서 거리는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왼쪽을 이제 동그라미로 하고 오른쪽을 세모로 해요. 세모. 그러면 동그라미에서 세모를 빼고 절대값을 씌우면 거리가 되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왜 하냐면 거리가 32라는 거는 이제 수진이가 간 그런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진이가 가서 도달한 수. 그럼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죠. 그러면 수진이가 이제 수진이의 말이 의미하는 수에서 다빈이의 말이 의미하는 수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이게 32가 나온다. 이게 상황인 거죠. 근데 웃긴 게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항상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절대값은 굳이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상황이 이해됐죠? 상황 끝났고 이제 미식햇반 이제 대입해서 문제 풀면 끝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동전은 어느 면이 있냐면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습니다. 앞면도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를 x번이라 하고 뒷면이 나온 횟수를 y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를 x번, y번 이렇게 합시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y만 구하면 충분한 거죠. 맞죠? y 값만 구하자. 왜냐면 뒷면만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그럼 식 봅시다. 식. 자, 식을 세울 건데 맨 처음에 몇 번 던진다 했죠, 동전을? 파란색 밑줄에 주목합시다. 말을 더듬었는데 자, 파란색 밑줄이 딱 두 개 있죠. 동전 20번 던졌다. 그 다음 거리가 32다. 이거 가지고 식 두 개 세우면 됩니다. 동전을 20번 던졌다. 그러면 x랑 y를 합하면 20이 돼야겠죠. 20.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거리가 32였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아까 요 말 했지 않습니까? 규칙 1. 앞면이 나오면 수진이의 말을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앞면이 한 번 나오면 수진이는 플러스 1 이동하겠죠. 원점에서 플러스 1 이동하니까 그냥 결국엔 1이죠. 두 번 이동하면 2겠죠. 그럼 가서 앞면이 x번 나오면 수진이의 말은 x에 해당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수직선 돌아오면 이제 수진이가 위치한 곳이 이제 숫자가 x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적을까요? 이렇게 x 됐죠? 왜냐면 앞면이 x번 나오니까 양의 방향으로 x번 움직이겠죠? 그래서 x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규칙 2번 뒷면이 나오면 다빈이의 말을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다. 그럼 여러분 뒷면 한 번 나오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0에서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가니까 그 다음에 두 번 던지면 동전이 두 번 나오면 뒷면이 그럼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쭉 가서 y번 나오면 마이너스 2y가 되겠죠. 자, 이게 보이시나요? 2씩 곱해지는 거. 마이너스 2가 곱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2. 여기도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서도 마이너스 2를 곱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나온 횟수만큼, 뒷면이 나온 횟수만큼 이제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위로 다시 수직선 그림으로 오면 다빈이가 움직였을 때 말이 의미하는 거. 뒷면 y만 던졌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y가 되겠고 이게 다빈이의 말이 의미하는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면, 뒷면 횟수가 더해서 20이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32다. 라는 거 남았죠. 그렇다면 지금 x랑 y 싹 다 양수입니다. x랑 y 싹 다 양수인데 지금 x에서 마이너스 2y를 빼야 되는 상황이죠. 아까 문제 풀었던 것처럼 그게 헷갈린다. 그러면 요 간격이 의미하는 게 뭔지 보면 됩니다. 2y랑 x를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 보면 수진이 간격, 다빈이 간격 그러면 전체 간격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위에 거를 기억, 밑에 거를 니은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문제는 상당히 친절한 편인데 왜 친절하냐? 뒷면 몇 번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y를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딱 보니까 x를 소거할 수가 있네요. 니은에서 기억을 빼자. 그러면 2y 빼기 y 이게 y죠. 그럼 32 빼기 20 12죠. 따라서 뒷면은 12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립 방정식 활용 같은 경우는 뭐 미식햇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한 다음에 이제 식을 세워야 되고 만약에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씩 넣어보세요. 숫자를 하나 둘씩 넣어봐서 감을 잡으면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이쁘게 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뭔지 모르겠다. 그럼 실제로 수진이가 어, 앞면이 한 번 나왔다. 앞면이 두 번 나왔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예상을 해보고 한번 짜맞추기를 하면서 감을 잡은 후 식을 세우면 더 식을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 해설 마치겠습니다.